현재 길고양이들은 그 귀여운 외모 덕분에 인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한층 더 애교를 가미해 길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러한 길냥이가 너무 귀여워 실제 집에 데려다 키우는 사람도 여럿 있을 정도이죠. 실제로 2018년 기준 고양이를 양육하는 가구 수는 총 128만 명에 달했는데 이 중 길거리에서 데려다 키운 비율이 약 2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귀여운 길고양이들은 자연에서는 엄연히 포식자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들은 강력한 발톱과 이빨, 빠른 속도와 뛰어난 운동신경 등으로 중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길고양이들은 호랑이나 사자의 크기를 매우 작게 줄여놓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야생에서는 이 길고양이들이 생태계 중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심지어 생태계 중상위 포식자가 한 번에 4~5마리의 새끼를 낳고 한 해 2~3차례 번식을 할 정도로 번식력도 상당한 수준이죠. 이 때문에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치명적 침해 외래종 중 하나로 길고양이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에서도 길고양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죠. 먼저 옆나라 일본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살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32만여 마리까지 살처분하였던 일본은 이후 살처분으로 인한 지속적인 개체수의 감소로 2018년에는 구수가 3만여 마리로 확 감소하였죠. 이외에도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경우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도쿄 아라카와구 같은 경우는 최대 우리 돈 1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토, 와카야마 현에서도 각각 우리 돈 5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와 같은 벌금 제도는 앞으로 일본의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도 차례차례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고양이로 인해 40억 마리의 조류와 22억 마리의 포유동물이 죽는 미국 또한 많은 주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켄터키, 인디애나,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등등 많은 주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실제로 오하이오 주에 살던 낸시 세굴라라는 여성은 벌금으로 우리 돈 240만원을 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줘 교도소에서 12구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먹이 금지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 뉴질랜드의 한 지방정부는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 새 고양이를 들이는 것을 금지시키려고까지 하였죠.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구글에 뉴질랜드 애완 고양이만 쳐도 뉴질랜드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뉴질랜드는 고양이를 금지합니까? 뉴질랜드에서는 몇 마리의 고양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들이 검색창 상단에 위치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정부가 이렇게 심하게 고양이들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뉴질랜드에서 멸종된 동물 중 무려 63종이 고양이들에게 멸종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멸종위기 중인 조류 피위새도 현재 고양이들에 의해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죠. 마지막 호주는 길고양이들에게는 아주 지옥과 같은 나라입니다. 호주는 자국에서 서식하는 600만 마리의 길고양이 중 무려 200만 마리를 총과 같은 무기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대거 살처분하였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마리당 한화 약 8,500원 상당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을 정도였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이유는 뉴질랜드와 같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매년 14억여 마리의 호주 토종 동물들을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 중에서는 오렌지색 배행무새, 눈뱃, 붓고리 토끼지, 황금 반디쿠트 등 멸종위기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는 살처분 이외에도 대규모 울타리를 2022년 3월까지 건설하여 길고양이들로부터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할 예정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포진된 길고양이 수는 약 10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길고양이들은 호랑이와 표범 등이 사라진 우리나라 야생에서 먹이사슬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길고양이들은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둥줄지, 다람쥐 같은 설치류에서부터 조류까지 다양하게 먹어치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거 숲에 흔히 있던 토끼나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들을 사라지게 만든 주범으로 이 길고양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는 생태계 교란을 우려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길고양이 문제가 국립공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고양이들이 늘어난 개체수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길거리를 더럽히게 하는 일이 아주 많아졌고 음산 울음소리를 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도시에서도 그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들은 다양한 병균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광견병, 링웜,
각종 장기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바토넬라 감염증, 임산부 유산의 원인이 되는 톡소플라즈마증이 대표적인 예이죠.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길고양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중성화 수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죠. 이론적으로는 지역 내 모든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 자연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국의 모든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를 시킨다면 모를까 일부 몇 마리만 포획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2kg 미만의 새끼 고양이와 임신묘 등은 중성화 수술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죠. 만약 길고양이 100마리 중 30마리를 포획한다 한들 나머지 70마리가 번식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2008년 중성화 수술 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 기준 25만 마리였던 서울시 내 길고양이를 2017년 기준 13만 9천 마리로 감소시켰으나 이는 무려 9년이나 걸린 감축 효과였죠. 하지만 이마저도 과장, 즉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국민 세금 약 100억 원이 효과도 없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에 투입되었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효과도 없고 비싸기만 한 중성화 수술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동물보호단체나 고양이보호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대상에 2kg 미만 새끼고양이와 임신묘, 수유묘를 포함한다고 하자 길고양이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한 무려 66개 이르는 단체가 들고 일어난 바 있었죠. 중성화 수술 사업에도 이렇게 반발을 하니 길고양이 살처분은 지지율을 신경 써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끝으로 앞서 언급했던 호주 또한 길고양이 200만 마리 살처분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호주의 수많은 애묘가들이 SNS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심지어 해외의 동물보호단체에서까지 항의 서신이 올 정도였죠. 하지만 호주 정부는 국민의 지지보다 생태계 환경 안보를 먼저 생각하였고 그렇게 길고양이 살처분을 강행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그만 국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